아주 바쁘게 지낼 예정입니다. 완전 재밌다. 완전 내 스타일. 나도 언젠가는 이런 영화를 찍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상상으로 그리던 영화를 실제로 본 느낌? 여자가 와사비를 초밥에 넣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남은 치킨이 있길래 일단 그걸 먹으려고요. 무비 위크 데이 1은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얘기를 잘 했겠지, 밖에서? 못했으면 어떡하지?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아까 얘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치킨을 먹으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어묵튀김? 바꿔놓고 해볼게, 얘. 그 영화관에서 그 뭐냐? 소비 쿠폰 6,000원 할인. 저는 이 극장에서도 다 썼고 이미 다른 데서도 다 써서 못 쓰는 줄 알았는데 현장 예매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요. 광고를 봤을 때도 궁금했는데 현생에 살고 다른 영화 보고 하다 보니까 볼 시간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그 이사랑 대화드릴까요? 라는 일들을 다 봐가지고 배우들 필모 보다가 거기 나오는 두 명의 배우가 최근에 개봉한 앳더벤치라는 영화에 나오네? 나 이거 보고 싶었던 건데? 하면서 마침 또 퇴근 시간이랑 비슷하게 상영을 해가지고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5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첫 번째가 남겨진 것들, 두 번째가 돌아가지 않는 회전초밥, 세 번째가 몰라요, 네 번째는 라스트 씬, 다섯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두 남녀가 어릴 때 얘기, 그리고 뭐 지금 살아가는 얘기 하면서 그냥 가볍게, 그걸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둘 사이가 뭔가 묘해. 약간 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남자가 신탄이야. 아무튼 그래서 에피소드 1 흐뭇하게 다 봤고, 에피소드 2는 4년 정도 사귄 두 커플이 여자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시간을 좀 가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남자는 이해를 못하고, 근데 여자는 4년 동안 사귀어오면서 처음에는 귀여워 보이던 행동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짜증나는 게 진짜 사소한 것들이라서, 뭐 예를 들면 TV를 보는데 그 TV 속 사람 보고 저 분이 아니라 저 배우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또는 바이크를 타지도 않는데 옷은 바이커처럼 입어. 그런 게 짜증이 났던 거지, 사소한 것들에. 그런 거를 말하지 못하고 참고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싫다고 하면 안 그래도 된다, 진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잠시 눈을 감아봐라, 슈퍼에서 사온 초밥 5개가 들어있는 초밥이 있는데 한 개에 와사비를 넣을 거래요. 너가 먹었을 때 와사비가 있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남자가 그 5개의 초밥, 이건 뭐야? 뭐 연어에는 뭐 있어? 오징어? 뭐 아무튼 이런 초밥을 5개 하면서 다 뭐니요? 여자가 장어초밥에 대한 설명 안 했거든요. 장어초밥은 와사비랑 먹으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방금 말했던 스토리가 뭐냐면 초밥 하나하나에 여자가 남자한테 너무 사소해서 말하지 못했지만 좀 짜증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름 붙여줘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름을 말할 때마다 바뀌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졸았어요. 졸다가 남자가 와사비가 들어있는 초밥이 연어초밥이었거든요. 연어초밥 먹으면서 맵다 맵다 이런 장면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엄청 두 명의 여자가 시끄럽게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해요. 공원 그 벤치 앞을 뛰어다니면서. 두 명은 자매 관계였고 언니가 남자를 따라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뭣도 못하고 그냥 도쿄에서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동생은 언니를 데리러 온 거고 둘이 진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 언니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너는 이해를 못한다. 엄마도 동생도 다 자기 판단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말한다. 약간 이런 거에 실증이 나는 거지. 그 남자가 벤치가 없어지면 엄청 슬플 것 같은 표정이었대요. 슬픈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 벤치를 지키는 거다. 그게 내가 나에게 준 지시, 지침 이런 거다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그러면 나도 안 가고 여기 있을 거다. 난 여기 언니를 지키는 게 내가 나에게 준 약속 뭐 그런 거다. 이러면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는 공무원들 벤치를 철거하기 위해 크기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둘이 진짜 약간 쓸데없는 유치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이게 가로, 세로, 폭 또는 이게 가로, 두께, 세로 이런 식으로 엄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러면서 진짜 이러면서 둘이 외계어를 해요. 둘은 이 썸 타는 직장 선후배 관계라는 설정 하에 아빠를 구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온 거고 둘이 얘기하는 게 끝나면서 촬영장의 모습을 담은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벤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외계인이 서서 벤치에 말을 걸어요. 왜냐면 이 벤치가 이 외계인은 아빠거든요. 벌을 받아서 아빠가 벤치가 된 거예요. 마지막 헤어질 때 외계인이 아빠한테 100년 후에 다시 올게요 이거거든요. 근데 100년, 인간에게 100년이라고 하면 엄청 길잖아요. 아빠는 100년은 또 금방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허송 세월인가. 누군가에겐 100년이 짧을 수가 있겠구나. 컷! 이라는 소리와 함께 네 번째 챕터가 끝이 납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두 명이 다시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을 때 벤치는 내년에 공사가 끝나서 철거 예정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철거일이 벌써 다음날 내일인 거야. 진짜 마지막으로 앉아서 토끼 얘기도 하고 이제 끝이 다가올수록 아쉬운 거는 그만큼 내가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엄청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 둘이 확실한 관계를 표현하진 않았고 이런 언어, 대화로 둘이는 좋아하는 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 5개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뭔가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끝이 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옵니다. OST와 함께. 그 OST가 너무 좋았어요. 가사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고 즐기며 살자 이런 가사였는데 그렇게 엄청 좋은 영화를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점은 5점 남겨줬어요. 저도 그런 공원에 있는 벤치를 주제로 진짜 잔잔한 사람 사는 얘기 영상이나 영상에 가깝겠죠?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런 게 영화로 나오니까 역시나 내 스타일이다.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9시 15분이거든요. 무화과의 계절. 유난히 가까이서 오늘은 두 번째 날. 안경은 걸어오는 사이에 벌써 다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이 특징이 너무 예쁜 것 같아. 포스터도 탐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첫 여름이라는 영화였고 영순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뭔가 뭐 할머니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살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할머니라는 존재는 일단 인생을 다 거쳐온 사람이잖아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조금은 욕심을 더 냈으면 좋겠다. 더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뭐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모르겠다. 어려워. 영화 다 보고 나면 코멘터리가 나오는데 그게 있어서 영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삶이 아닌 한 여성의 삶. 뭔가 이 1차는 설명을 되게 못한 느낌인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택배가 원래 주말에 와야 되는데 기사님이 다른 아파트로 잘못 배송하셔가지고 오늘에서야 받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겠지. 배가 너무 부르다. 오늘은 셋째 날이었고요. 4월 30일에 개봉했을 때부터 꾸준히 봤던 작품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종영한 날이라서 봤습니다. 첫 상영과 종영을 함께 했다. 오늘 너무 편해서 자꾸 졸아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졸았고 마지막인 만큼은 극장에서 안 졸고 싶었는데 지진이라는 주제도 있고 우정, 사회 이런 종합적인 거를 다루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진은 흔들림이잖아요. 그 흔들림이 우정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뭐 그런 내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설명을 잘 하고 싶은데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지금 10시 45분이네요. 아무튼 오늘 영화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영화 시작할 때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결말도 알고 있고 왜 이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앳더벤치 대사 중에 끝이 보일수록 아쉬운 거는 그만큼 즐거웠다는 거. 즐거웠어요. 해피엔드 보면서. 벌써 세 번째 영화. 벌써? 완전 부자가 된 느낌이다. 푸고스? 아무튼 그런 엄청 거대한 빵이에요. 찐이랑 소금빵을 먹어보고 싶었어. 안에 치즈가 들어있다는 올리브 치아바. 이름이 에브리띵 베이글이길래 궁금해서 사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날이었고요. 여름 정원 소마이 신지 감독의 또 다른 영화였거든요. 태풍 클럽. OTT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못 봤는데 메가박스에서 단독 재개봉한 거예요. 사실 이게 보기 전에 저는 왓챠 평가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가거든요. 근데 평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영화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조금 안 좋은 게 많아서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잤거든요, 어제. 아직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그 평가로 영화를 볼까 말까 판단하지 말고 일단 봐보고 나서 별로였으면 별로다, 재밌었으면 재밌었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 영화는 처음에 여자애들이 학교 수영장에 가서 노래 틀어서 춤추고 노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뭐 태풍을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태풍 날이 찾아왔었는데 가출, 담배, 성, 땡땡이, 자살 이런 거를 주제로 그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태풍이 온 날에 태풍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옷까지 진짜 다 속옷까지 그냥 다 벗고 춤추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 한 명의 남자아이가 뭔가를 깨달았나 봐요. 죽음이라는 거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나 봐요. 이렇게 진짜 원테이크로 한 거의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의자랑 책상 이런 거 옮기는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소리는 꺼지는데 뭔가를 만들어요. 이게 책상을 만들고 위에 또 책상을 올리고 의자를 올리고 앞에도 책상, 또 밑에는 제일 밑에는 의자. 뭔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아와서 그 남자아이가 친구들을 깨웁니다. 자기가 뭔가 재밌는 걸 보여준대요.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엄숙한 삶은 엄숙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엄숙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엄숙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내려가서 봤을 때는 진흙탕에 이게 몸 상반신이 완전 거꾸로 이렇게 박혀있고 다리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자살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생략했지만 다른 학생 2명이 이제 학교로 오는 장면에서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영화에 조금 불편한 장면도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학생들이 혼자서 해결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좀 재미를 따지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태풍 같은 영화였다. 5개 샀는데 25,000원? 괜찮은데? 옷 한 벌도 안 해. 띵가링가링가링. 저는 원래 빵은 피자빵 이런 것만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다들 뭐 담백한 빵, 그냥 플레인한 거 찾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나 봐요. 살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먹어봤기 때문에 슴슴한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먹어봤어. 근데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도 엄청 많겠지. 우쏘. 햇볕은 쨍쨍. 배불러서 여기까지 빵 먹어야겠어. 오늘 본 영화는 22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랑 이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함께 꿈을 쫓았던 밴드가 있었는데 뭐 사건이 있었나 봐요. 불화가 생겨서 멤버는 탈퇴하고 엄청 노력해서 어떤 무대에 서게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현재 밴드의 보컬이 어디에 실려갔대요. 그래서 대타가 필요했던 거야. 생각나는 사람이 전 멤버였던 기석이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공연까지 한 15분 정도? 를 풀어냅니다. 당연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만났을 때 싸우기도 하고 공연 얘랑 하느니 차라리 안 한다. 차라리 취소한다. 음성 엄청 높이면서 싸우고 자존심 굽혀서 왔지만 이게 뭐냐 상황도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아무튼 싸우다가 다른 밴드가 야 너네 아직까지 싸우냐 이번에 신곡 노래 진짜 별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기석이 했던 말 그대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입 밖에서 말하는 거랑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싸웁니다. 이게 치고받고 뭐 맞기도 하고 오렌지 택시 클럽 OTC 밴드 그게 밴드 이름인데 멤버들이 와서 다 같이 그 말리면서 때리는 신유?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고 그걸 빌미로 그래서 공연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다가 결국에는 무대를 오르게 됩니다. 스테이지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재요. 스포트라이트. 아니 갑자기 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스테이지가 시작됩니다. 다른 멤버들이 베이스를 하는데 보컬이 노래를 안 해. 한 3번 정도 했는데
안 해. 근데 관객들은 원래도 내가 이름이 뭐지? 아무튼 이렇게 어디 갔냐 이럴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유원이 기석한테 뭐하냐 빨리. 유원이 결국에는 기석을 못 이기고 스포트라이트 노래 그거를 기타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석이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의 반응도 좋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쿠키 영상에는 OTC 오렌지 택시 클럽이 스포트라이트를 무대에서 불을 차고 말하게 되는 4년 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끝나요. 이게 음악 영화다 보니까 주변의 시끄러움을 신경 쓸 게 없어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이 끝나자마자 다른 관으로 가서 이사를 봤습니다. 신지 소마의 감독의 영화가 재개봉된다는 걸 봤을 때 제일 기대했던 작품이 이사였거든요. 어쩌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었어. 첫 번째로 여름 정원 봤고 두 번째로 태풍 클럽 봤고 세 번째가 이사. 초반에 졸았어요. 한 10분 정도 같은데 이게 뭔 이야기인가 싶고 렌의 가족이 이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떨어져 사는 건지 아무튼 남편이 혼자 나가서 살게 됩니다. 영화가 엄청 길어요. 2시간 정도 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떡하지? 아니야 해야지.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바로 찾아본 게 해석이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름이 이사인 이유가 영화 자체에서는 아빠가 이사를 하거든요. 거의 후반부쯤에 렌 엄마 아빠 이렇게 옛날에 여관이었던 곳이 없어지고 호텔이 생겼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만납니다. 근데 아빠가 렌을 오토바이 뒤에 태웠을 때 그때 렌이 너무 따뜻했다. 욕심인 거 알지만 이제 같이 셋이서 다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렌이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아빠가 강까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빠한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을 확인해요. 아빠가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한테 달려가서 잠시 멈췄다가 앞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게 렌의 첫 번째 이사라고 하고 뭐 어디 지나가다가 실례합니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뒤를 돌면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그 물을 렌한테 쏘게 되고 렌이 이제 젖었을 거 아니에요? 옷 갈아입혀주고 뭐 밥 먹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렌이 할아버지한테 잊어가는 게 슬프진 않냐고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행복한 일은 5손가락 안에만 꼽히면 된다고 해서 렌이 행복한 일을 이렇게 하나씩 세어봐요. 근데 자기는 5손가락으로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는 거지. 할아버지랑 하나비 축제를 보러 가서 엄마가 온 거예요. 엄청 찾아다니면서 엄마랑 또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렌이 엄마한테 빨리 어른이 될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너무 슬펐달까? 어린 꼬마애가. 그러고 엄마가 이제 렌한테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 이러는데 기다린 적 한 번도 없고 자기만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게 이제 2번째 이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렌이 엄청 고생을 해요. 숲속을 돌아다니고 뭐 어떤 마을에서 불을 지피고 그런 마을 전통이 있나 봐요. 그런 것도 보고 어떤 곳에 다다라서 잠깐 눈을 좀 붙이고 저 멀리 바다에서 엄마랑 아빠랑 렌이 엄청 화목하게 물장구를 치면서 노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랑 아빠가 렌을 혼자 이렇게 두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환영이었거든요. 그 환영 속에 렌은 나 버리고 가지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현실 속의 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엄청 그냥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런 말을 해요. 환영 속의 렌 물 밖으로 조금씩 걸어 나와서 렌이 안아주고 그게 이제 렌의 3번째 이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가 어찌저찌 렌을 찾아서 둘은 기차를 타고 교토로 가나? 아무튼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엔딩 크레딧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이 영화를 사실 보는 동안에는 이게 무슨 전개지 싶고 솔직히 좀 지루했거든요. 한 장면이 엄청 길어요. 롱테이크야 완전. 이 영화 색감이나 구도나 이런 게 어떻게 이게 30년 전 거지? 싶을 정도로 뾰족한 삼각형 식탁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부모와 자식의 상하관계, 수평관계 뭐 이런 것도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며칠이야? 데이 5 끝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거든요. 근데 밥은 먹을 것 같아요. 내일은 내일이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원래 오늘 조조 영화를 예매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가 너무 체력이 안 좋았어요. 오늘 무리해서 영화를 봐도 극장 가면 진짜 잘 것 같은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체력 이슈로 영화는 취소했고
있고요. 어제 밤에 밥을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많이 부어있긴 한데 내일까지는 오늘 아침으로 먹고 저녁으로 먹고 내일 늦은 저녁으로 먹으면 다 먹어 치울 수 있겠습니다. 너무 더워. 밖에 더 시원할 것 같아. 뛰기 싫어. 세이프. 버스가 전 정류소를 출발하였습니다. 연출하신 김선빈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 안에 영화 소개가 다 적혀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유니폼이래. 옷은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고민하다가 M으로 샀거든요. 입으니까 나도 딥프 처음에 4개 다 너무 괜찮았어. 최고. 한 번에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았어요. GV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랑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진짜 그런 게 있는 게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극장을 갔는데 뭔가 다들 엄청 옹기종기 모여있고 다 같이 온 느낌, 그리고 완전 이 영화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간 좀 뭔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일단은 굿즈부터 사고 입구 쪽에서 한 2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2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 근데 이게 매년 있는 영화제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혹시 와가지고 보는 거다 보니 알 수밖에 없나 봐요. 혼자 이렇게 쭈구리 있다가 영화 보고 GV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12분 만에 10분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영화제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거는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주말 동안 또 이제 퇴근하고 영화관 넘어가서 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야, 손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컵 노란색이 예쁜 것 같아. 최고의 관객. It's me? 번째 영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원활동가. 그럼 좋은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인의 얘기인지 실제 들은 얘기인지 이게 어떤 건지 좀 모호해지는 장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리딩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잘 써지더라고요. 연기한 것도 현장의 첫 테이크예요. 이 배우님은 그걸 현장에서 보셨어요, 직접. 목욕탕 취재를 많이 다녔는데 어떤 목욕탕에 팻말들이 막 붙어있거든요. 뭐 심혈관 뭐 환자는 주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다이빙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근데 잠수 금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잠수는 왜 하면 안 돼요? 취재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1년에 한 2-3분씩은 이제 노인분들이 탕 속에 오래 계시면은 실신하셔서 이게 물속으로 잠기셔서 숨 못 쉬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팻말을 붙여두면은 누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좀 서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지금 너무 서로 무관심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데이 6.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한데 기운이 있는 느낌이지? 오늘 본 단편 4개는 진짜 다 좋았어. 연기도 그렇고 촬영 기법 그런 것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다 최고였습니다. 왓챠에 단편 첫날에 검색했을 때 안 나온 것들이 좀 많아서 단편은 안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몇 개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본 단편들 평가 남기고 아무튼 데이 6 끝입니다. 내일이 벌써 마지막이야. 단편 영화를 보는 것은 내일이 끝입니다. 시간만 많았으면 더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 이제 예정되어 있던 무비위크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일단은 내일 또 영화를 보고 모레도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아마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로 이제 단편 영화를 다 봤는데 오늘 본 것도 좋았습니다. 다 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진행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나는 최근 어떤 거에 몰두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선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는 약간 좀 바쁘게 와서 약간 뇌를 빼고 왔달까?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 진짜 극혐하는데 제가 그 극혐 짓을 해버렸어요. 하필 내가 급하게 도착해야 하는 상황에 뭔 일이 생겨 버스 안에서. 이 또한 운명. 끝. 일단은 집에 왔고요. 근데 영화 후기를 먼저. 귀멸의 칼날을 옛날도 아니다. 몇 달 전에 무한열차편 재개봉했을 때 4D로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4D로 봐도 돈 아깝지 않고 진짜 잘 즐길 수 있어요. 여러 효과도 나오고 움직임이 과격한 편이에요. F1보다 더 과격해. 스포주의입니다. 지금 초반에 시노부 흡수되고 제니츠 번개의 호흡 실형 스스로 터득해서 이기고 큰 어르신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잖아요. 그 장면에서 영화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1편 중에 1편이란 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한 편에 그 모든 인물의 이야기를 풀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 이 2명의 이야기만 보여주고 끝난다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2시간 45분짜리 영화였지? 이러면서 마음을 놓았답니다. 랭고쿠 코주로 씨가 아카자랑 싸우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카자의 회상씬 또 나와. 그래서 회상씬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코주로 씨를 죽인 사람이야. 동정하지마. 마음을 계속 다잡으면서 봤는데도 좀 슬펐다, 서사가. 아카자 고생했다. 2편, 3편 언제 기다리지? 아무튼 재밌게 봤고요. 귀멸의 칼날 보면서 솔직히 까마귀 좋아졌다. 까마귀에 정이 간다. 지금 밥도 일단 안 먹은 상태이기도 하고 잠깐 밖에서 CU랑 던킨. 요즘 따라 던킨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사실 도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옛날에 던킨 먹었을 때도 그냥 땡겨서 먹는다는 생각 없었는데 요즘에 막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운전하는데? 아니 영업 중이라고 해서 왔는데 안 받았어.
끝났다. 지금은 10시 30분. 놓치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다 적었어. 총명 일주일 동안 찍어서 분량이 엄청 길게 나올 것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